안녕하세요. 에스트메디스입니다. 오늘은 1차성 월경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2차성 월경통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차성 월경통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말하면 흔히 말하는 생리통이에요. 그래서 배란 주기를 가지는 가임 여성한테 흔한 증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작은 근종이라던가 내막증이라던가 이런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조적 이상 없이 단순히 월경 주기랑 관련돼서 나타나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발생 시기는 당연히 사춘기 이후가 되겠고 첫 배란 주기 시작한 뒤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아픈가에 대해서 질문을 왜 이렇게 아플까요? 생리통을 하면 왜냐하면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너무 과하게 많아가지고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경이 시작될 때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 어떻게 됐었죠? 저하가 됐었죠. 그 자궁 내막 세포가 탈락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아라키돈산이 나와요. 네, 아라키돈산. 그래서 이 아라키돈산 대사가 되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콕스 그 경로에 의해서 이 아라키돈산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다하게 생성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배란 후에 황체가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었잖아요. 그것까지는 저번에 공부를 했는데 자 배란 후에 황체가 있었죠. 이게 퇴화한 거였잖아요. 성숙된 난자가 배출되고 나서 그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황체로 퇴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황체가 원래 황체가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배란 후에 남포에 남은 세포들이 변해서 황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란이 되고 난 후에 네, 이 남포에 남은 세포들이 변해서 황체가 되고 그 황체가 이제 콜포스 루티움이죠. 근데 이제 황체가 뭐를 분비를 원래 했었냐면 뭐를 분비하죠? 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해요. 에스트로겐 조금 분비하고 프로게스테론 많이 분비했었는데 이제 임신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황체가 퇴화를 하겠죠. 임신이 안 됐을 때는 퇴화를 하고 이제 배아에서 뭐가 나오죠? 배아에서 HCG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배아에서 이제 HCG 자극이 오지 않으면 황체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류도 감소하고 이제 아포프토시스라고 세포 자멸사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퇴화되고 쪼그라들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황체 퇴화라고 하는 거고 이게 루테올리시스 그리고 퇴화된 황체는 어떤 그런 콜포스 알비칸스라고 해서 어떤 흰색의 섬유성 조직으로 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퇴화되면 흰색체로 변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임신이 됐다 그러면은 이 배아에서 HCG가 분비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수치 때문에 황체가 퇴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임신 황체라고 해요. 콜포스 루티움 오브 프레그넌시. 그래서 황체 자체가 완전히 퇴화된 형태가 아니고 그냥 배란 후에 이제 배란 후에 이제 남포의 그 폴리킬에 남은 세포들, 황체 세포들이 이제 변해가지고 황체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정 후에 배아가 HCG를 분비한 경우에는 황체가 퇴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콜포스 루티움 오브 프레그넌시라고 해서 임신 황체라고 하고 그 임신 초기에 임신 초기에 얘네들이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공급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태반이 호르몬 분비를 맡게 되면서 황체가 그때 가서 퇴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배란 후에 황체가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잖아요. 근데 임신이 안 되면은 황체가 죽어버리죠. 그렇게 그게 돼가지고 흰색체가 돼서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게 퇴화가 되고 나서 이 프로게스테론 이 수치가 확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원래 조금만 분비를 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을 이 프로게스테론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사라지니까 그 내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월경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막세포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 세포막 조각이 막 많이 떨어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고 이 세포막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아리키돈산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네, 이게 기름 성분인데 이게 콕스 효소에 들어가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된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네.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냐,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하냐 하면은 특히나 이 프로스타글란딘 중에서도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라는 얘가 문제인데요. F2 알파. 네,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궁 근육을 세게 수축시켜요. 네, 막 통증성 쥐어짜는 느낌이 들게끔. 그리고 이제 자궁 혈관을 또 꽉 조이게 되죠. 네, 피 공급을 줄여서 허혈성 통증도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E2도 같이 나오면서 신경을 되게 예민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기전이에요. 왜냐하면 월경이 시작되면 이제 내막이 탈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작은 혈관들이 많이 노출이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은 출혈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과도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이 친구의 역할이 얘가 과다 생성이 됨으로 인해서 자궁근을 수축시키고 그리고 자궁혈관을 또 수축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혈류를 줄어들게 하겠죠. 그래서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프로스탄글란딘 2알파를 분비하게 해주시게 이렇게 창조를 해주신 건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통증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적당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출혈을 또 줄이고 월경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여성분들은 이 프로스탄글란딘 F2알파가 너무너무 과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케믹 페인이 너무 세고 그리고 이제 크램스, 경련성 자궁 수축도 너무너무 심하고 그래서 출혈을 줄이려는 어떻게 보면 이 은혜가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월경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적당하면은 사실 생리통 없이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월경통으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이 꽤 많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라키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까지 알게 되었고, 이 프로스탄글란딘이 만들어지는 기전까지도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치료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들의 치료제는 엔세이드입니다. 엔세이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죠? 네, 엔세이드가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그거 약자거든요. 그래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그래서 non 아니다라는 뜻이고 스테로이드가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그리고 안티가 이제 억제한다는 항의 의미잖아요. 항염증, inflammatory. 그래서 약, 그런 약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스테로이드가 아닌 항염증 약이다. 직역을 하면 네, 스테로이드가 아닌 항염증 약을 말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약물이 되게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구분해서 스테로이드가 아닌데 근데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드러그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엔세이드의 핵심 타겟이 뭐냐면 콕스예요. 네, 이 콕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사이클로 옥시제네이즈 이렇게 효소가 있어요. 콕스 효소가 사이클로 옥시제네이즈 효소가 있는데 그 엔세이드의 핵심 타겟이 콕스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세포막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아라키돈산 이게 방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키돈산이 콕스 효소를 거쳐가지고 뭐가 된다고 했죠? 네, 프로스타글란딘이 되고 트롬복산을 생성을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프로스탄글란딘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염증, 통증, 발열, 자궁수축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콕스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탄글란딘과 이제 트롬복산이 생성돼서 이런 효소들 때문에 통증, 발열, 염증, 자궁수축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통증이 일어난 거라면 자궁수축 월경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엔세이드가? 네, 이 콕스를 억제를 해야겠죠. 이 콕스를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로스타글란딘들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콕스의 종류랑 약의 차이를 보면은 먼저 콕스 1 같은 경우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신장 혈류를 또 조절하고 혈소판 기능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콕스 2가 이제 염증 반응 때 유도적으로 증가를 해서 통증이랑 발열이랑 부종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세이드가 보통 이 콕스 1이랑 콕스 2를 다 억제를 해요. 네, 근데 콕스 1을 억제할 때는 위장관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면 위궤양, 위출혈 이런 게 생기니까. 왜냐면 콕스 1이 위 점막 보호를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위장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일 테고, 그리고 콕스 2를 이제 억제를 하면 콕스 2 선택적 억제제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뭐냐면 위장 부작용은 적은데 혈전 위험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엔세이드 약물이 어쨌든 기전이 이 콕스를 이제 억제를 하는 그래서 프로스탄글란딘 생성을 차단하는 기전이다. 이거를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약물로는 뭐 이부프로펜 우리가 많이 흔히 쓰는 그런 진통제 그리고 해열제죠. 그리고 나프록센 이거는 월경통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디클로페낙 이거는 관절염 통증에 많이 사용되고 또 아스피린 이런 건 특이하게 혈소판 억제를 해요. 혈전 예방용으로 이제 저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셀레콕스에는 콕스2
선택적 이제 억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의 부작용은 콕스2 선택적 억제제의 이제 부작용이 혈전 위험이 있다는 거. 근데 위장 부작용은 당연히 적겠죠. 왜냐면 콕스1을 억제하지 않고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SAID가 콕스1과 콕스2를 억제를 해서 프로스탄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로 자궁 수축력도 감소시키고 허혈을 완화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기전인 거죠. 그래서 월경 시작 전부터 복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그리고 메페나믹 애시드 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1차성 월경통은 기질적 원인이 없고 프로스탄글란딘 그 F2 알파가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고요. 그래서 1차적인 치료로는 NSAID를 사용한다. 프로스탄글란딘 합성 억제를 하는 그 NSAID를 사용하고 보조로는 이제 경구 피임약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고 그 내막을 좀 안정화시켜서 프로스탄글란딘 생성 자체를 또 감소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차성 월경통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차성 월경통도 좀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아까 1차성 월경통이 골반에 구조적인 병변 없이 배란 주기랑 관련된 월경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서 프로스탄글란딘 F2알파가 과다해서 자궁이 좀 과수축되고 허혈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긴다.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월경 시작 1, 2년 내에 발생을 하고 월경 시작 직전 또는 직후에 통증이 심하고 또 나이가 들거나 출산 후에 완화되기도 한다. 치료는 NSAID로 해서 NSAID를 사용해서 콕스를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줄인다, 억제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조로는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근데 이와 다르게 2차성 월경통은 이제 골반의 기질적인 병변이 원인이 되는 월경통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 질환들이 예를 들면은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 선근증, 그리고 자궁 근종, 그리고 골반 염증성 질환, 그리고 뭐 IUD 같은 피임 장치, 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 엔도메트리오시스고, 자궁 선증은 아데노마이오시스, 그리고 자궁 근종 라이오마이오마, 그리고 레이오마이오마, 그리고 골반 염증성 질환은 이제 pelvic inflammatory disease라고 해서 PID라고 해요. 이런 거, 그리고 IUD 사용하는 거, 자궁 내 피임 장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주로 30세 이상의 여성에게서 발생이 되고 월경 시작 1, 2일 전부터 통증이 생기는데 그게 월경 끝날 때까지 지속돼요.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그런 진행성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월경 이외에도 그런 골반통이나 성교통도 동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찰하고도 영상에서 기질적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막증은 이제 뭐 GnRH 아고니스트, 아니면 수술을 한다거나, 그리고 성근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근증이나 군종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쓰거나 수술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골반 염증성 질환 PID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성 월경통은 이제 구조적인 병변이 없고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가 과다해서 생기는 게 원인이 되고, 2차성 월경통은 자궁 내막증, 성근증, 근종, 그리고 뭐 다른 염증성 질환이라던가 이런 기질적인 병변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시작 연령은 이제 1차성 월경통은 사춘기에서 20대 초반, 근데 2차성 월경통은 아무래도 30세 이후에 생긴다, 보통은. 그리고 통증이 이제 1차성 월경통이 월경 직전부터 초기, 주로 1, 2일 정도만 이제 얘가 생긴다면은 그 2차성 월경통은 월경 시작 전부터 월경 내내 점점 진행형으로 생긴다. 왜냐면 이게 좀 이런 그 질환이 원인이 된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동반 증상이 1차성 월경통은 특별히 없는데 2차성 월경통은 뭐 골반통이나 성교통이나 불임 등의 어떤 동반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진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도 병변을 발견할 수 있고 2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근데 1차성 월경통은 그냥 정상적인데 그냥 프로스타글란딘이 과하게 분비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이다, 진찰을 하면. 치료는 아까 1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NSAID, 네, NSAID나 뭐 경구 피임약 보조로 사용할 수 있고, 2차성 월경통은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돼요. 호르몬이나 수술 등으로.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